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기자회견 내일 열립니다. 시사인도 예, 저희는 출입이 아니어가지고. 출입이 아니에요? 예.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예. 원래 대통령 씨 문재인 정부 좋아하겠는데? 때는 출입했어요. 예, 그때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출입했다가.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페널티를 준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조건들이 이제 뭐 매일 가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주간지로서 그걸 좀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그러니까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희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출입 기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안 돼요. 이번에 미디어오늘에서는 대통령 국무회의의 보도자료 발언과 실제 발언이 좀 달랐다는 걸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출입 정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천공 관련된 보도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출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소통을 강조하고 소통 때문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까지 천문학적 액수를 들여서 옮긴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통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기자들하고의 소통이 이렇게 안 된다. 언론 자유지수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15단계나 추락을 했고 지금은 문제 있음 단계로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어쨌든 합니다. 경향신문은 가시죠. 네, 저희는 예, 출입 중앙지기 기자가 때문에 갑니다. 네. 예. 무슨 질문할까요? 질문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은 과연? 뭐 그런 게 화두인데 예. 저는 이제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22년 8월에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반면교사로만 삼으면 된다. 당시 제가 주제를 살펴보니까 주제가 대통령에게 듣는다더라고요. 주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묻는다로 네, 바꿔야 그렇죠. 바꿔야 되고 된다. 그래야지 뭔가 네. 이제 공수 전환이 있고 네. 기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고 의무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통령에 묻는다로 이제 주제부터 바꾸자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지난번 그 기자회견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충분하게 대리권을 행사 못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여러 가지 의혹이나 비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권을 부여받은 12개 매체 중엔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개운하지 않은 기자회견, 맞아요. 뭔가 우리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기자회견을 네.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질문을 꼭 이렇게 불편한 질문이라도 감내하고 기자들이 먼저 선공을 하는 네. 기자로서의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당시에 보면 12개 매체에 시켰는데 네. 보면은 매체 유형별 안배를 너무 기울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외신은 뭐 3개, 통신 2개, 경제전문 3개, 네. 지상방송 1개, 종합편성 채널 1개, 네. 중앙일간지 1개, 지역일간지 1개 하다 보니까 경향신문 질문권을 못 가졌습니다. 몰라요. 제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네. 확인이 안 되기 아니, 때문에 들었겠죠, 당연히. 뭐 이제 못 받았는데 네. 이런 매체 유형별 탕평책을 쓰지 마라. 그 대변인실은 네. 그렇죠. 그 탕평책에 벗어나서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돼야 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답변이라는 게 결국 불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는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기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남이 질문하면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물기가 참 어렵게 느껴져요. 네. 근데 그 질문을 충분히 방비해서 해서 네. 기자들끼리 이 부분은 협업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국민을 대리해서 우리가 네.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게 대통령이 준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이 준 것이지.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직조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정물 김건희 여사 질문, 최상병 특검 질문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순수한 뭔가 명백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구교영 기자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질문권은 대통령이 준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묻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거 질문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회사한테 무슨 불이익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건 좀 회사를 위해서 나의 취재를 위해서 좀 참아야지. 네. 이게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물어야 될 거 확실히 물어야 된다. 이제 기자라면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직업 윤리에 맞는 그런 질문을 던져 주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김수경 대변인 좀 기자들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매체 유형별 탕평을 반드시 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유형별 탕평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수경 대변인 빙의를 해봐도 네. 예를 들면 그걸 보고 고르는데 네. 유형별로 생각하기 어렵고 선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준비를 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김수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그 입장이 돼도 유형별로 누가 하나 카운팅하면서 뭐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 그게. 자리에서 직자적으로 네. 할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기자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직자적으로 했다. 그 후폭풍을 김수경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네. 기자 출신인데 그 기자들한테 그걸 시달림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 자리에서 직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 내부에서 회의할 거예요. 회의에서 아무개 기자, 어느 사 아무개 기자에게 이 질문권을 주자. 물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질문
질문을 협의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런 게 방식은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볼 건지 누가 너 뭐 물어볼 거야 네. 이런 거 그런 거 협의해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몇 가지 네. 갖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기자단이 그런 기자단이 차라리 아니더만요. 뽑기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전체 뽑기가 좋은 것 명분을 같아요. 집어넣고 아, 저도 그게 좋다고 대변인 생각해요. 하나 뽑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시사인의 그 김은지 기자님 질문해 네, 주시죠. 이렇게. 그렇죠. 저도 네. 그게 국민들이 굉장히 보기에 네. 아주 공정해 공정하잖아요. 보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잖아요. 보니까. 네. 공정과 상식에 네. 입각해서 투명한 유리통 안에 네. 회사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흔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뽑아서 질문하는 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투명한데 좋은데요. 예. 뭐 안 늦었어요. 오늘이라도 그 투명 네. 유리한 뭐 다이소 가면 팔거든요. 일단 그걸로 박스 기사 하나 완성입니다. 예. 네. 기사 줄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자들도 기죽지 말고 예, 똑바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은 현장에 계시면 윤 대통령에게 꼭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법과 관련된 걸 물어보면 결국 대통령이 본인이 알고 있는 법리 설명으로 넘어갈 예, 거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최상병 사건의 팩트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30일에 그 실제로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어떤 지시하셨는지를 예. 물어봄으로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로지 대통령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답변들을 통해 가지고 향후 전국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구교영 기자님은 가시면 뭐 물어보겠어요? 저도 연장은 마찬가지인데 네. 국가주작 의혹 김건희 여사의 같은 네. 경우에도 대선 후보 때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본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후에 뭐 뉴스타파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네. 수익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당위의 영역보다는 뭔가 팩트의 영역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공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언론을 줄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주려면 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네.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지금 이게 이 와중에 그런 말을 한 맥락이 뭔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은정 대변인은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몇 %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예, 이거를 예, 물어봤다고 하고요. 댓글에 김순화님께서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예, 이걸 물어보면 입틀막이 될까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건건이 그렇게 예, 뭐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자들이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당인으로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날 의향이 없으시냐. 네. 그럼으로써 만남을 좀 주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질문도 하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구에게도. 예, 맞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왜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영수회담 때 설명을 했다는 거 법으로 가면 안 될 아닙니까? 것 같아요. 너무 또 59분 말씀할 가능성이 있으셔서. 그렇죠. 법으로는 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께도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라. 예. 그러니까 다 아니까 꼭 설명하고 싶다면 그 설명 자료를 부침해서 기자들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각자 기사 쓰니까요.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아이고 10시가 넘었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됩니까? 김은지 기자님. 추경호 의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나요법이 요새 예. 또 다시. 추나요법.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종배, 송석준 두 후보는 뭐 그냥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이분도 사실은 그럼요. 이제 중진이시죠. 예. 네. 그리고 추경호 의원도 사실은 그 뭐 찐유는 아니지만 그렇죠. 친윤 아니에요? 예, 사실 세 명 다 친윤이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지점들이 강하고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기재부 장관을 하면서 당내의 의원들과 스킨십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예산이라고 하는 게 현안으로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추경호 의원이 좀 우위에 서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다만 나오는 다른 후보들은 뭐 흔히 말하는 페이스메이커다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선거는 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와야지. 특히 중진들은 존재감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이후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출마를 계속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물론 원내대표 선거 맞추기 제일 어려운 것이어서 맞아요. 그렇죠. 약간의 네. 여지를 남겨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 출마한다고 나는 책임감을 느껴서 원내대표 불출마를 진즉부터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